이놈을 당직한 곤장 80대 쳐라! 부조금 2,000냥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곤장에 맞아 죽어가는 아버지. 그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들. 1893년 겨울 고부 관아에서 벌어진 이 참혹한 광경은 조선 땅을 뒤흔든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였기에 백성을 이토록 잔혹하게 대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최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1893년 겨울 전라도 고부 관아 마당에는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형장에는 100여 명의 백성들이 둘러서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한 노인이 형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전창혁, 당시 66세였습니다. 그는 고부군 향교의 장의를 지낸 적도 있는 지역의 명사였으나 몰락한 양반 출신으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나의 모친상에 부조금을 걷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냐. 이 고을 백성이면서 군수의 명을 거역한 죄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 높은 자리에 앉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49세였던 조병갑은 본관이 양주조씨로 영의정을 지낸 조두순의 서족하였습니다. 그는 1863년 19세의 나이로 관직에 올라 30년 동안 여러 고을의 수령을 거쳤고 1892년 4월에 고부군수로 부임했습니다. 부임한 지 1년 반, 그는 이미 고부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수님, 백성들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부조금 2,000냥은 너무 과한 액수입니다. 죽은 사람, 어린아이에게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이 고을 백성들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창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대표로 나서 조병갑의 횡포에 항의했던 것입니다. 이놈을 당장 곤장 80대에 처하라. 조병갑의 명령이 떨어지자 형리들이 전창혁을 형틀에 더욱 단단히 묶었습니다. 굵은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노인의 엉덩이와 널쩍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첫 대를 맞은 전창혁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곤장이 내려칠 때마다 살점이 터지고 피가 튀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 38세의 전봉주는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창혁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전봉준의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너무 세게 이를 깨문 탓이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형리들을 제지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아를 습격하는 것은 영모죄에 해당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40대, 50대, 60대. 곤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창혁의 비명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마침내 70대를 넘기자 그의 몸은 형틀에 축 늘어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물을 끼얹어 정신 차리게 하라. 80대를 다 채우지 못하면 형리들도 똑같이 곤장을 맞을 것이다. 조병갑의 명령에 찬물이 전창혁의 얼굴에 끼얹어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형리들은 어쩔 수 없이 의식이 없는 몸에 남은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80대의 곤장이 끝났을 때 전창혁의 하반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식여져 있었습니다. 이놈을 집으로 보내라. 그리고 고부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라. 군수의 명을 거역하는 자는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조병갑은 태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봉준과 몇몇 백성들이 전창혁을 들것에 실어 집으로 옮겼습니다. 노인의 숨은 끊어질 듯 가늘었고 하반신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전창혁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곤장의 상처가 너무 깊어 출혈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66세의 나이로 그는 탐관오리의 횡포에 항의하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봉준은 아버지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고 동시에 한 가지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드님이 반드시 이 원수를 갚겠습니다. 고부의 백성들을, 조선의 모든 백성들을 이런 탐관 오리들로부터 해방시키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시신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이것이 2달 후 조선 땅을 뒤흔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병갑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왜 이토록 백성들을 잔혹하게 대했을까요? 그리고 그보다 32년 전 또 다른 탐관 오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낙신, 그 역시 수만 명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인물이었습니다. 1862년 2월 18일 경상도 진주. 조병갑이 고부에서 횡포를 부리기 32년 전의 일입니다. 진주는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경상우도에서 가장 부유한 고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부유함은 동시에 탐관 오리들의 표적이 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부임한 경상우도병 마절도사 백낙신은 조선 후기 탐관 오리의 전형이었습니다. 병마절도사는 한도의 군사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백낙신은 이 권력을 이용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탐악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첫째, 그는 세무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실제로 거둬들인 세금과 장부에 기록된 금액이 달랐고 그 차액은 모두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무기를 구입할 예산으로 쌀을 매점했습니다. 봄철 춘궁기에 굶주린 농민들에게 쌀을 강제로 빌려주고 가을 추수기에는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를 붙여 거둬들였습니다. 이것은 군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셋째, 환곡제도를 악용했습니다. 환곡은 원래 흉년의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백낙신은 이를 고리대금업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봄에 일섬을 빌려주고 가을에 일섬 5두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는 2섬, 심지어 3섬까지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악독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1862년 1월 백낙신은 진주목과 협의해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도결이라는 명목으로 8만 4천 냥을 일시에 거둬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결이란 역대 수령들이 쌓아놓은 부정수탈액을 의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빚을 현재의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떠넘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우병영에서도 환곡 적자 7만 2천 냥을 통한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8만 4천 냥과 7만 2천 냥 합계 15만 6천 냥. 이것은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당시 쌀 1섬의 가격이 대략 2냥이었으니 이 돈이면 쌀 7만 8천 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진주 전체 백성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몽땅 빼앗기는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진주성 서남쪽 30리 떨어진 유곡동에 사는 유계춘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그는 46세의 몰락한 양반으로 땅 한 떼기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유선비 말이 맞소.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굶어 죽을 것이오. 55세의 김수만이 거들었습니다. 그는 평민 출신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백낙신의 수탈로 농토를 거의 다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항의를 해봤자 소용없소. 관아에 가면 오히려 매만 맞고 쫓겨날 것이오. 이기재가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하지 않겠소? 진주감명에도 한양 조정에도 진정서를 올려봤지만 아무런 답이 없지 않소. 유계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1862년 2월 유계춘과 김수만, 이기재는 은밀히 만나 거사를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통문을 작성해 인근 마을에 돌렸습니다. 우리 진주 백성들이 백낙신과 홍병원의 횡포로 죽음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 우리의 목숨을 지킬 것인가? 2월 18일 새벽 진주성 앞에 모이라. 우리는 스스로를 초군이라 부를 것이다. 나무꾼처럼 평범한 백성들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주인이 될 것이다. 통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진주성 안팎의 백성들이 소식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월 18일 새벽 4시 진주성 앞 넓은 터에는 수천 명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흰 수건을 둘러 자신들이 초군임을 표시했습니다. 손에는 몽둥이와 낫, 호미, 쇠스랑 같은 농기구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백낙신을 만나러 간다. 도결과 통한을 철회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유계춘이 높은 곳에 올라가 외쳤습니다. 철회하라. 철회하라. 수천 명의 함성이 새벽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진주성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가는 길에 마을마다 들러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함께 가시오. 이번이 아니면 우리 모두 죽소. 우리 아이들까지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소.
농민뿐만 아니라 떠돌이, 백성들, 천민들까지 합류했습니다. 진주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수는 1만 명이 넘어 있었습니다. 진주성을 지키던 군사들은 이 엄청난 인파를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성문을 열어라. 우리는 백낙신을 만나러 왔다. 백성들의 외침에 성문이 열렸습니다. 군사들은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우병영으로 몰려갔습니다. 우병영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 앞에 백낙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타났습니다. 나으리, 도결과 통한을 철회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역대 수령들의 비리를 왜 우리가 갚아야 합니까? 백성들의 외침이 빗발쳤습니다. 백낙신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도결과 통한을 철회하겠다. 이 완문을 받아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약속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낙신의 신복들은 어디 있느냐? 권준범과 김희순을 내놓아라. 백성들은 백낙신의 수종 노릇을 하며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전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놈들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다. 분노한 백성들은 권준범과 김희순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축제를 한 부호들의 집 126채를 부수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피해액은 모두 10만 냥에 달했습니다. 4일 동안 진주성을 장악한 백성들은 마침내 자진해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주민난의 불씨는 경상도 전역으로 그리고 전라도와 충청도로 번져나갔습니다. 1862년 한 해 동안 전국 30여 개 지역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술민난이었습니다. 진주민난의 소식이 한양에 전해지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철종은 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진주에서 민난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소. 경상우 병사 백낙신의 횡포가 원인이라 하니 이를 어찌할 것이오? 철종의 물음에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전하, 즉시 안핵사를 파견하여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영의정이 아뢰었습니다. 1862년 2월 29일 조정은 부호군 박규수를 진주 안핵사로 임명했습니다. 박규수는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로 청렴하고 공정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진주에 도착하자마자 백낙신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백낙신, 그대가 도결 8만 4천 냥과 통한 7만 2천 냥을 강제로 징수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오? 안핵사님, 그것은 모두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우병영의 적자를 메우려고 그대가 부임한 이래 횡령한 금액이 4만에서 5만 냥에 이른다는 증언이 있소. 이를 부인하겠소? 박 교수의 추궁에 백낙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장부를 조작한 흔적, 환곡을 불법으로 운영한 기록, 군량미를 빼돌린 증언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박 교수는 조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진주민난의 원인은 전적으로 백낙신의 탐악에 있습니다. 그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을 것입니다. 1862년 3월 조정은 백낙신을 파면하고 전라도 강진현 고금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백낙신은 고금도에서 불과 1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1863년 7월 그는 전리로 방축된다는 명목으로 유배에서 풀려났고 1865년에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66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낙신이 영종진 첨절제사로 임명된 것입니다. 첨절제사는 수군 만호 위의 직책으로 상당한 권한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탐관 오리로 유배를 갔던 사람이 불과 4년 만에 다시 고위직에 복귀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병인 양요 때문이었습니다. 1866년 9월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공격했습니다. 조정은 급히 군사를 모으고 장수를 임명해야 했습니다. 이때 백낙신은 자신이 군사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복직을 요청했고 조정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백낙신은 영종진과 행주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프랑스군이 물러간 후에도 그는 계속 관직을 유지했습니다. 1877년 백낙신은 더욱 높은 자리인 평안도병 마절도사로 승진했습니다. 진주에서 수만 명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탐관 오리가 15년 만에 다시 한 도의 군사